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계련 사무총장 최태일입니다. 저는 촬영을 할 예정이라서 저는 목소리만 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남구에 계신 우리 정계련 간부님들 모시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파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정치 시민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목소리는 가능하면 좀 크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0일 선거를 서울과 부산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에게 먼저 참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에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그 앞에 3월달에는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우파가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구 용호동에 사는 배수태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그동안 하셨던 분들을 발굴해서 중요한 조직에 부산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영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단체의 힘을 여태까지 해왔던 만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도 오늘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저는 남구 밥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 동명대학교에서 사무처장과 재단국장하고 교수를 한 박성수입니다. 저는 학위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 박사고 지금 자유사회연구소 전문위원으로 시사무총장 같이 작년부터 좀 참여했습니다. 저는 전석태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수산 우파에서 시민들이 끼어있어가지고 당선시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힘을 합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들이 한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대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에 한 30여 년 공직을 하고 남구를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첫 질문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의 시장 선거는 그간에 쌓였던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게 아닌가 싶고 당연지사로 저는 느낍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결과가 여당 우파에서 승리한 것은 어차피 현 정부의 그 실정에 대한 국민들이 심판의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정당에서 정당까지 바꾸면서 후보를 냈고, 또 후보는 그 자신들의 어떤 반성도 없이 계속 개인 인신공격 네거티브를 했던 그런 전략들이 정부 여당들이 야당을 그렇게 공격해도 국민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야당이 이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로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네거티브보다는 좀 정책적으로 대기를 해야 국민들이 사실 옛날처럼 뭐라 당선만 되고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이번에 열심히 보여준 그런 선거에도. 제가 볼 땐 이 무능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대로 무능했고, 무능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4월 선거는 잘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구청장 이런 것들이 전부 여권 일색입니다. 이거 처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파 시민들이 자주 그런 목소리도 좀 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부산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밀수가 적은데 수도권 우리 서울에 보면 오시장 지금 하는 게 하루하루 큰 뉴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황현준 시장님은 부산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그동안에 대학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신뢰는 합니다. 신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한테
시장이 뭐 자기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런한데 해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장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그 박영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청장 중에서 대부분이 민주당 쪽이고 특히 시의회 의원이 거의 뭐 다 민주당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1년 조금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진영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년 부산에 16개 이제 구가 있는데 구청장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특히 오늘 이제 남구 분들이시니까 남구에 현재 그 예상되고 있는 그 구청장 후보들이 뭐 여러 사람 아마 이름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루는 것이 좋을지, 그 우리 정계된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에 저쪽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가 단일화 과정, 경선 과정을 거치긴 거쳤는데 지난 선거는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후보군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에도 당원으로 가입 안 된 일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론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정당 쪽에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 16개 부산 시내 구청장 군수 중에 유일하게 남구만 각을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 경선을 했습니다. 전화 경선을 그때 4사람 후보가 있었는데 4사람은 전화 경선이 어렵다고 한 사람 빼고 3사람이 전화 경선을 했어요. 부산 시당에서 예, 국회의원은 김무성, 김정은 이 두 분인데 자기들이 낙점을 못하고 우리 이종철 구청장님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 내에서 했고 그다음에 김성수라고 각지구당의 부위원장 세 사람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 신인이 현지 구청장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현지 구청장이 없으니까 예? 다 뭐 새로 나오는 건데 그럼 뭐 전에 나왔던 분들 예? 시의원 하신 분, 뭐 구청장 낙선하신 분, 뭐 이런 분들 새로운 시민이든지 누가 나오면은 그 개인 홍보 예?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는데 그때 나오셨을 때 당원 아니고 주민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주민 전화 여론조사로 결정했습니까? 네, 700명치 가배 700명, 예. 의뢰 700명을 예. 자기들이 당원 중심으로 당원 중심으로 그 당시에 예. 지난번하고 그 직전인데 예. 그 나오셨을 때 예. 당원만 700명씩 가구려 해가지고 최다 제가 할 때는 당원만 했고요. 당원만 그런 했고 것이 그 뒤에 한 거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때는 예. 가배 당원 700명, 예. 의뢰 당원 700명 가지고 1,400명 전화 여론조사회가 최득점자를 결정했다 이겁니까?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과정에 네.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이던 김무성하고 김정은 두 분이 예.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그거는 자세히 알 수가 당원들한테 없는데 보다를 줍니까?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당에서 당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예? 추정됩니다. 예. 그 참 소중한 자료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정계련에서 뭘 개혁할 때 이런 사실을 먼저 숙지하고 덤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참 소중한 분이 오셨는데 정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당원만 100% 경선의 그 여론조사 대상이었다. 그 당시 정황이 예. 주민은 한 사람도 없고 당원만 700명씩 했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 네. 박재본 씨가 네. 공천을 받았는데 네. 박재본 씨가 할 때는 구청장 아니었어요. 이종철 씨는 끝났고. 그러면 박재본 씨가 할 때 내가 알기로 송수림 전 시의원하고 김성길 전 시의원하고 4명 정도 하셨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분하고 상당히 좀 가까워가지고 후담을 들었거든요. 네. 그 지역 국회의원이 내가 알기로는 김무성 아니면 김정은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약속을 해놓고 네. 딴 데로 해줬다. 뭐 당원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50대 50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 막 나한테도 불만을 줬더니 그 몇 명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속였다 뭐 이래가 분개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정계림에 내가 간 것도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방금 그런 어떤 기준, 당원을 그렇지, 몇 몇 프로 하는 퍼센트, 비당원을 몇 퍼센트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룰에 대해서 정계련에서 어떤 의견도 좀 내고 남구로 볼 것 어떤 것입니다. 구청장 1명, 시의원 4명, 그 다음에 구의원 12명에 비례 4명이 가지고 남구가 19명을 선출하고 17명이 선출직이고 2명이 이제 비례대표로 되는데 사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당에서 뭐 검증도 하고 뭐 결정을 하면은 대충 지명이 될 걸로 제가 이제 판단되지만 구청장 같은 경우는 개인 야심도 있다 보니까 단일화가 되더라도 불복하게 되면 사실 그게 후유증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계련에서 일단 단일화되면은 일단 탈락된 사람의 어떤 자기들 정치 기절 같은 것도 일부 부분을 반영해줘야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박재본 구청장 그분이 사실 물론 들었기 때문에 어떤 떨어졌다지만 거의 이긴 선거였는데 자기가 단일화되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사실 협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표가 아슬아슬 크게 많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당에서도 검증하고 또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단일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정계련에서 좀 더 한 뼘 더 나가서 만약에 단일화에서 떨어진 분도 그분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좀 줘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정치 플랜을 몇 % 이상은 반영을 시켜주고 그래야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해가지고 같이 했던 지금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안철수 정책들을 같이 합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이 들어오는데 부산 우리 남부도 앞으로 지금 저는 뭐 정치에서 깊게 잡으면 후보자가 많은데 단일화 하는 거는 당에서 하더만 우리가 정견에서는 견제를 해가지고 단일화 되면 반드시 탄압 때문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가 시스템을 하나 처음부터 어떤 우리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는 인자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청장 단일화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프로그램 또 만들고 또 우리가 남북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지금 뭐 어떤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번에처럼 완사하게 야당이 이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를 가져온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후유증을 없애려면은 저희 생각에서는 탈락한 분들의 어떤 정책도 많이 반영을 시키는 어떤 그런 걸 우리 정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담에다가 토론을 할 때 그래야 단일화 하는데 후유증도 없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우파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구청장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1 시스템, 2 시스템 이제 뭐 또 제3의 제4도 있겠죠. 시스템 1로 보면 언론에 예를 들어 KNN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정계련이 언론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서 그 마련하는 그 깃털에 정계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알고 보고 듣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후보자를 선택하면 아마도 아까 그 실제 이론은 또 어드밴티지를 준다 이런 거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정치 성향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한다는 거에도 좋은 일인데 그러면 주민이 시민이 판단해서 이 후보자를 구청장을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만약에 탈락자나 낙선자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어드밴티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인정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자본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언론에 많은 후보와 후보끼리 할 수 있는 방송의 시간을 할애해서 KNN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으로 언론과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국민에게 야당에게 불합리를 당하지만 국민이 그걸 보고 정말 하려고 노력하거나 반대에 많이 부딪히거나 이런 거에서 지금 점수를 많이 더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산 방송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정계위원이 힘을 좀 거기 많이 모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게 또 두 번째로는 또 아까 그 시스템 어드밴티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이 탈락자들에게 시민이 평가하고 그런 후보를 시민이 선택한다는 그런 걸 좀 주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단일화를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 정계련 역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방선거는 특불이 민주주의인데 당원 위주로 하면 어차피 자기들끼리 편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 부패가 그 자체가 옛날에는 뭐 당위원장 지정하면 되는 거고 사실 국회의원 하면 이러면 국회의원 시의원은 막 그 맨날 시다발을 하고 일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시민단체에서는 100% 자유 경선하는 걸로 여론도 100%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남북권 아니라 부산시 전체는 앞으로 구청장 몇 번 이상 여론조사하는데 그 여론은 당원과 그 어떤 뭐 시민 비당원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민 전체의 100% 시민 여론으로 해가지고 그리 하는 것이 사실 다른 시도보다는 부산에서는 그걸 갖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하면 옛날처럼 뭐 그 국회의원이 하고 뭐 당위원장 지정해가지고 뭐 다 정해놓고는 나중에 이 사람 가지고 그러면 이제 패배한 사람들도 승복 안 하고 우수성 나쁘고 이런다고. 제가 그 지난번에 좀 무모하게도 좀 뒤늦게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공관위 위원장이 김형호 위원장인데 서울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김 위원장은 이제 100% 그 지역 주민들 그 풀뿌리 민주주의 그 여론조사 경선에 의해서 최다 득표자를 공천 줄 거다. 정당이 관여 안 한다. 그래가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 이게 김현호 씨의 그 소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뭣도 모르고 공관위 회의 때 들어가가 그 소리부터 했어요. 자기가 주로 사회 못해. 그 김 위원장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꼭 그래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그래 합니다. 이 카드 할 거예요? 그래 제발 그래 하십시오 하고는 이제 문 돌아 나오면서 내가 한 번도 못하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분 국회의장 했잖아요. 의장님 앞으로 참 우리 역사에 정치 발전에 그 길이 남을 겁니다. 제발 그래 하십시오. 걱정 말고 내려가라. 이 카드 할 거예요? 그래 와가 있는데 이틀 딱 지나니까 위에서 딱 찍어가 온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 경선 결정을 해야 되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거기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에서 하지 말고요. 그 여론조사 권한을 시민단체가 가져오든지 그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집단은 눈만 깜짝깜짝하면 뭐 무슨 말인지 다 알기 때문에 뺏어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보당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 전략공천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는 그거 틀리다. 전략공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사실 풀뿌리민주주의인데 지방선거는 저는 전략공천이 전혀 필요 없는 당에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는 현재 지금 물망에 오는 사람 몇 분 정도 됩니까? 8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꼭 경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8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주민한테 물을 거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예주 후보 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했어요. 하니까 이러면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각 을이 있으니까 대체로 각에 한 의, 을에 한 의 돼요. 그럼 4명 갈라가지고 각부는 각부대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1등짜리 뽑고 을은 을대로 뽑으면 2차적으로 해가지고 결정하자. 이거 참 괜찮은 생각이다. 누구라도 나오지 말을 칼 권리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 당에다 맡기면 장난치다 얼마나 칠 거예요. 그럼 그걸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를 시민단체가 하락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연구하고 안을 내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100%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느냐. 그 이제 말씀대로 구청장은 거기 더 필요해요. 국회의원보다.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니까 여기저기 어떤 권력적인 요소도 개입되지만 구청장은 동네 일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좋겠다 해가 이제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뽑아주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초점을 좀 좁히면은 국민의힘 이번 당의 당 공천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딴 거 뭐 소송이고 뭐 지 하고 싶고 이거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인식들이 내가 아까 한 8명 정도 된다 했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각각 우리가 제가 떨어졌지만 갔거든요. 열심히 갔습니다. 갔더니 그 8명이 다 거기 나와가지고 그 지역위원장 또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눈도장을 찍으려고 열심히 하고 막 내가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그 방법으로 보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함에 있어 그 무소속이나 그걸 할 때 정계린이 개입하는 방법에서 물론 언론에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이런 그 유튜브로라도 활용을 하면서 뭐 정계련에서 후보 단일화의 그 과정에 뭐 잘 우리 아시잖아요. 현수막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시키는 그 과정 중에 충분한 역할이 대역이 될 수 있는 분과 그 후보 당사자와 또 그런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를 활용하고 현수막을 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다가가면 신금을 해서 진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진짜 구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니 그냥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언론물 이 금속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또 다른 또 시스템 중에 하나를 가동을 해서 정계련이 그렇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말씀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시의원, 구의원도 실제로 그 시정과 구정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 사람의 구체적으로 내용을 거의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에서 공천하면은 당만 보고 지금까지 찍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후보에 대한 정치 신인의 발굴과 그들을 정치계로 내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정계련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우리 남부 같은 경우는 4명을 하고 구의원이 지금 12명, 비례 2명 14명인데 구의원은 뭐 동다이로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정계련에서는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지식하고 전문적인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에서 구의원 하다가 시의원 가는 게 거의 이제까지 카드로 돼 있다. 구의원 한 두 번 하고 나면 시의원 자동적으로. 그다음 그 선정 과정이 대부분 다 보니까 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그냥 당에서 지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가 옆에서 막 보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나가 지금 특히 이제 이번 국민의힘도 우파 쪽에는 뭐 시의원 자체가 몇 명 되라니까 전부 다 지임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뛸 건데 우리 정견에서 시의원에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좀 검증을 하는데 일단 몇 가지 일단 우리 어떤 그 질문사항을 던져가지고 그게 맞는지 또 자기들이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갖다 좀 취하를 받아가지고 당에서 지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당과 정계는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좀 당보다 먼저 그 시의원에 그 참여한 사람들 접촉해가지고 먼저 한번 검증해보고 검증하다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솔직히 아무리 당에서 추천한다 해도 자격이 안 된다는 미달라든지 또 새로운 사람 또 한 번 더 발굴해보든 이런 걸 우리가 정계에서 당에보다 먼저 좀 그 시의원을 출마 의사 영상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개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한 1년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접촉하고 그분들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계련도 사실 또 정비가 돼야 되고 또 전문가라든지 또 이런 등만인들 많이 오셔가지고 실제 정계련 자체가 좀 조직이 좀 커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정계련이 시의원 출마자들을 먼저 한번 접촉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도저히 가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당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야지 거의 저 사람들 당에서 그래서 지명된 상태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해도 그건 사실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막 구의원 좀 한 사람이 시의원 올라가고 막 그래 또 시의원 좀 하면 또 구청장 나오고 구청장 좀 하면 국회의원 나오고 막 이게 막 전부 다 층층나래로 이렇게 가는데 시의원들도 시정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런 좀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당에서 검증하는 건 자기 충성도에서 결정했으니까 그 충성도까지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 단체에서 이런 후보군이 나왔으면 프로필 가지고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고 객관적으로 전술을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성이. 후보군 검증하는 거는 우리가 정계련에서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후보군이 이름이 거론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해서 뭐 우리가 토론회의를 뭐 개최한다든지 정견 발표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검증받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에서 공천을 할 적에 그럼 우리가 정계련에서 검증한 내용을 당에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정계련에서 후보 검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당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당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계련하고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후보 단일화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은 결국 당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단체 역할도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당과 협조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고 보는데요.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의 그 선출에 대해서 우리 당과 시민단체의 협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우리 정계련의 역할이 어느 정도 돼야 될는지 그런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련을 갖다 바뀌고 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4.7 선거하고 내년 이제 지방선거 많이 하는데 정계련 이 자체가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결국은 당에서도 정계련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계련 회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 자유사회연구소에서 어떤 그런 그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정계련을 갖다 회원 확보를 많이 해놔야겠다. 일단 끝으로 드러난 숫자를 해서 그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당과의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당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그 앞으로 파워가 되려면 첫째는 회원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어야 돼. 그냥 회원 써서 가입만 해가지고 회원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뭐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첫째는 당에서 원하는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런 지원, 협조, 뭐 참석 이런 걸로 당에서는 또 첫째 그들이 그 당에서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뭐 방향이라든가 그런데 그 응도를 보고 당에서 정계를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구면 남구, 서구면 서구 이렇게 다 당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많은 참여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또 나중에는 차후에 뭐 당원 문제, 개원 문제 그런 금액도 또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 행사하는 정도는 여기에 뜻이 있고 동참자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힘 가는 건 숫자 노름이거든요. 정치개혁 부산연대가 이 좋은 일을 한다. 앞으로 진짜 우리 개혁부터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저 자유우파 개혁도 해야 된다. 이거부터 먼저 하자. 이런 동참자들이 적어도 한 수만 명 되거나 적어도 한구에 남구부터 몇천은 돼야 되고 이 대거 해가지고 사령탑에서 그럼 정계련에 지금 최태열 소장님을 비롯해가 핵심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하고 또 협의회가 의사결정을 해가 어떤 결정이 되면 이걸 일사불란하게 같이 따라줄 그 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데 해법은 뭐 세상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정계라는 것이 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에 의해서 되는 거고 정의를 100분도 외쳐보셔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은 뭡니까? 선거에서 자기들을 지지할 그 유권자가 몇이냐? 당락을 좌우할 만한 숫자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정계련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요 찾아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 정계련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동참자를 모으다 보면 저도 들어가고 배수태 전 부구청장도 들어가고 이제 요 내가 한 8년 된다 안 합니까? 다 이거라 이겁니다. 다 이렇고 남구도 그렇고 부산 전역에 다 이러면은 엄청난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이 있고 그거는 최태일 소장님 전에 한 가신 것도 내 아이디어를 그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가 자기 사람, 자기 지지자를 다 쫓아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과 관계없이도요. 그 숫자를 최대한 집어넣도록 하면은 이거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큰 집단을 우리 정계련 사령부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중앙당도 절전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그 비슷한 게 지금 호남 향후회 아닙니까? 호남 이 후보들이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그 민주당 쪽은 호남 향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가 절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표가 대단하거든요.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정계련이 우파 쪽은 그런 조직이 없다고요. 이거 뭐 해병대 조직입니까? 이게 고려대학 조직입니까? 이게 뭐 무슨 향후의 조직입니까? 이거는 안 되고 정계련이 그 몫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도 들어갔는데요. 남은 1년 동안에 그 힘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많이 지금 새로 하나하나는 어려우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하고 최대한 끌어모아야 당하고 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당이나 시당이나 중앙당이 부산 정계련에 그 몫을 줍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으로 나올 사람 후보들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명들을 전부 끌어모다가 정계련의 소속 부대로 군대로 만들어가 이 군대가 사단이나 군단 정도 만들어야 자들이 말을 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주제가 지금 뭐 정계련과 당과의 어떤 협조 관계, 그 다음에 뭐 공천 관계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보다는 먼저 정계련이 당하고 어떤 협조를 하려면 이 자체가 지금 전개가 돼야 된다. 이게 먼저 성계가 이게 우리 자체 이런 거 몇 명째다 당에 얘기하라 그 얘기를 제가 안 하니까 지금 뒤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계련이 지금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조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만약에 10년, 20년 해온 단체라면 지금 뭐 몇천이 있을 거고 몇만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되게 수고가 많으시고 한데
그래서 지금 첫째로는 어찌됐든 금액을 어떻게 정해서 뭐 5천 원짜리 2명 하는 것보다 1,000원짜리 하게 되면 1,000원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열어놓고, 또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거, 저변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1,000원씩에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어찌됐든 자기 주변에 있는 총동원을 해서 정계련에 가입시키는, 그게 좀 급선무라고 보고, 인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회원이 늘어날수록 또 그 당과 접촉하는 부분도 정계련의 어떤 역할자로서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면 과제로 일단 이 올해 그 이제 1사분기부터 2사분기부터는 우리 정계련 회원 확보에 우리가 특히 그 각구 뭐 책임자라든지 또는 뭐 싱크탱크를 해가지고 올 최소한 또 8월 이전에는 세를 확고하게 우리가 앞으로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내년 정도 6월달 같으면 올 연말 돼서 그때 아주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정계는 지금 새 확보를 회원 확보. 그래서 이 단계별로 1사분기 끝나는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남구에서는 다른 구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남구에서는 정계련이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두 분이 지금 갑을 지금 책임자로 우리가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이거를 일정한 시간 내에 모을 수 있느냐. 분기별로 좋은 말씀이네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갈라가 그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제가 갑니까? 이 후보, 예비 후보들을 이거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집행부 알아서 해야 될 겁니다. 뭐 들어오게 해가 그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부 이 정계련 회원으로 길까지 심는 겁니다. 같이 엮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같이. 뭐 좋은 의미로서 각 구별 좀 경쟁도 좀 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뭐 우리 김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출마할 사람들이 뭐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한테 가입시키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예, 그런 걸 좀 인식시키고, 그러면서 정계련 회원이 많아지면은 결국 우리 뭐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룰에도 우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하태경이나 뭐 조경태, 박형준 이런 분들이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런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먼저 지금 인터뷰를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내년 출마할 사람들도 뭔가 여기가 좀 영향이 있는 단체로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좀 할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느 선후라기보다는 같이 지금 병행해 나가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문이 짓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모임의 취지라든지 혹은 뭐 본인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만 좀 하고 마치는 거래가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어쩌다 보면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잡고 주변의 분들한테 소개도 좀 많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지. 오늘 저희가 모인 그 취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산, 또 후손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살아가는 10대와 20대에게 정말 공정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까매고 고심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그 여당의 현재로 밀려난 형태로 있는 것을 야당의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인재 영입으로 해서 좀 더 국가가 부산이 튼튼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시간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야 아름다운 부산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정치계 시민연대라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좀 깨우쳐주고, 또 정치가 부패됐다든지 일단 또 사회가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 정계련에서 좀 지적해주고, 또 시민들이 정치에 지금 관심이 없는 걸 좀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 나라가 잘 되고 보면 그 국민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좀 더 잘 살고 잘 되기, 부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견제를 우리가 전개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또 시민을 깨우치게 하고 또 정치인들이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을 우리 견제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여러 차례 모이겠지만 우리가 좀 만날 때마다 조금씩 좀 발전된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NGO 활동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축 멤버들이 머리를 짜내고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NGO 집단에서 누가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각 개인이 무슨 이익을 챙겨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주위에 참 좋은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계련에서 활동해 왔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차피 시민들이 정치 관심에 좀 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홍보를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그 우파 당들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목소리를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어떤 뭐 모임이나 유튜브 방송이 많이 보든 안 받든 그래도 계속 날려주고 계속 던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죽지 마시고 계속 합시다. 제가 좀 과격한 그 표현에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은 좀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여하이 시작하시고 발을 들여놓으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이 되도록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